요약집 보시면은요 12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해보고 연결시킵시다. 앞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서 문장 쭉 가볼 때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으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이 국세였다면 사람 나오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만약에 국세였는데 비거주자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이 페이지에서 부가세에 대한 것은 세자 앞에가 부가, 이 부가란 말은 붙인다.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부가세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있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인데 어디에 붙을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해져 있죠.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되고요.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로 되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4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먼저 성립부터 볼 때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납세의무 성립식이 나온다면 세자 앞에 취득에다가 하는 때 붙이면 됩니다.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마다 징수하죠.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은 법에서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 내용으로서 기준일, 정한 날짜는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주민세에 대한 내용도 매년마다 징수함으로써 법에서 날짜가 정해지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은 기준일인데 7월 1일 이런 것으로서 구별 지으면 되실 것이고, 소득세 이렇게 나오면서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하면은 답은 끝나는 때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중간 애납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에 대해서 연상하는 것은 똑같게 연말로 하시면서 끝나는 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는 12월 31일 중간 애납 나왔으면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6월 30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세에 나오면서 애정신고란 단어가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달의 말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니까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도 부니까 세의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본에 따라간다 뜻으로서 과세에 표준되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과세에 표준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고요. 가산세도 부가세 일종이니까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일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주고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적 성격으로서 징수하는 거예요. 수수료적 성격이니까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6페이지에서 납세의무 확정, 여기서 확정이란 말은 세금액 산정을 말합니다.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신고에 대한 내용과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 등록민호세 신고, 재산세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원칙은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즉 납부기간 내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되고요.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로 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죠. 신고, 납부란 말은 글자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제도가 바로 신고, 납부로서 이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알면은 뜻도 알 수 있고 택하는 세금도 알 수 있는 거죠.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니까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세금이 보통징수다. 그리고 보통징수를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세 플러스 결정이니까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로 되고요. 그리고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다 라는 게 바로 부가과세 제도로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택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제척기간, 제척기간 뜻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제척기간은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또 물어본 경우의 상태로서 기간이 몇 년이 경과되었으면 납세 의무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문장이 나와져요. 그 내용은 나오면 이제 제척기간 생각하시면서요. 거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 사기 아니면 부정 나왔으면 그때는 10년으로서 되고요. 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으면 7년, 그리고 과소신고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재산세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의 제척기간은 5년, 5년이 경과되었으면 부과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지방세에서 특수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상속, 증여 나오면서 무신고 됐으면 10년, 명의신탁 나오면서 무신고 나왔으면 10년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9페이지에서 3가로 가산세,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이다 하시면서 끝으로 가셔가지고 조심하세요. 가산세에는 가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가산세도 끝에가 세자가 있으니까 일세금입니다. 일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각기 비과세랄지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세금마다 판단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가산세 적용, 이 가산세 적용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에 대한으로서 몇 대 때릴 것인가, 몇 퍼센트가 붙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문장 끝에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지고요. 또 A번에서 사기 부정 이 말이 있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장 끝 가세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니은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과소신고 가산세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장 끝에 가셔가지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디귿에서 문장 쭉 가볼 때 고지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왔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장 끝 가세요. 끝에서는 이자율 이렇게 나오죠. 이자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10만 분의 25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점으로서 만약에 고지 이 말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기한 경과하여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가상금을 물어본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상금은 체납조세 3%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서 재산세는 신고 의무를 주지 않았음으로써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은 가상금이니까 가상금 제도는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결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미음 가상금에 대해서 뜻으로 물어볼 때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기한 경과 이렇게 나왔으면 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옆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체납조세 3%로 되고, 그리고 무골중자의 중가상금은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하여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조세 0.75%를 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은 제외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세목별 판단이다 라는 것으로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12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단어를 보죠. 기한 후 신고. 이 단어를 보니까 기한 후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기한 후에 신고한다 했으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한다 라는 의미로서 그 내용 그대로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장 쭉 가볼 때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무신고시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용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기에서 맞느니 맞지 않느니 판단에 대한 내용이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무신고시 자수 이렇게 놓으니까 저에게 대한 내용으로서 기한 후 신고해야 될 자는 누가 될까요? 자, 신고한 자일까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일까요? 뭐였어요?
무신고. 무신고니까 견우 신고를 해야 될 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를 행할 자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 다음에 또 자수죠. 자수는 들키기 전까지 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가 결정,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자수하였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져요. 해당된 형량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 가산세겠죠. 무신고 가산세에서 경감된다. 여기서 몇 퍼센트 경감될 것인가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감면되냐면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있는 내용으로서 수정신고 나오죠. 자, 수정신고 같이 비교합시다. 수정신고 먼저 단어부터 보죠. 수정이란 말은 고친다는 얘기죠. 고치니까 여기에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어땠을 때 고치냐면 자기가 과소 신고하였을 때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수정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과소 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문장에 대한 내용들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될 자는요. 과소신고니까 신고한 자예요. 만약에 수정신고에 대한 이유로서 법정신고 기한 내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한후 신고에 대한 내용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고요. 여기는요. 신고서 제출한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행하는 신고가 수정 신고입니다. 그리고 자수죠. 자수는 언제까지 할까요? 들키기 전까지. 들키기 전까지니까 결정,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자수하였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져요. 여기서 해당된 형량에 대한 내용은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이 과소신고할 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물론 몇 퍼센트 감면될 것인가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줄 거니까 기억하는 것은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13쪽 갑시다. 13쪽에서 3번 납세 의무 소멸. 소멸에 대한 의미로서 볼 때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은 1번 납부. 납부는 아시겠죠? 납부했으면 당연히 의무는요.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충당. 충당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데 뜻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충당의 뜻은 메워준다. 메워준다 하였으니까 환급돼야 될 세금을 돌려줘야 될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에다가 메워줍니다. 그러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뜻이 충당이에요. 그런데 뜻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당 단어 있으면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또 동그라미 3번에서 부가의 취소. 자, 여기에서 부가란 말은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지서 안에가 적어진 세금이 있겠죠. 자,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소 그랬어요. 그럼 취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취소의 뜻에 대한 내용은 소급에서 무효죠.
고지서 발부된 것을 소급해 가지고 요 세금 무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세금이 무효가 됐으니까 납세무는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가의 취소에 대한 내용도 소멸사유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끝났어요. 아까 했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부가권은 소멸된다겠죠. 부가수가 없다겠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내용도 납세무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이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징수권이에요. 징수권은 국세든 지방세든 공이 5년 줬어요. 5년 줬으니까 그 5년 동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했다면 납세무는 소멸됩니다.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납세무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법전 내용 2가지만 기억하세요. 법전 내용 2가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쪽 보시면 있어요. 14쪽 보시면은 오른쪽 칸에서 박스 적어졌죠. 오른쪽 칸 박스 보시면은 거기에서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으로서 2개, 사망에 대한 내용 소멸사유 아닙니다. 사망에 대한 내용 승계예요. 승계되는 거니까 소멸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 법인 합병이니까 저 법인이 합쳤어요. 합쳤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승계죠. 승계되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도 소멸사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요 2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결손이랄지 그리고 또 부가의 철회에 대한 내용이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있는데 그 내용은 법전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법전 내용으로서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망과 그리고 법인의 합병은 납세무 승계이지 소멸사유 아니다는 것, 그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서 제3장에서 면세점 및 소액 징수 면제. 자, 먼저 면세점의 뜻인데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뜻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그 금액을 보고 면세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뜻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 이 소자가 적을 소, 액자가 세액, 세액 금액이 적었으면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소액 징수 면제의 뜻인데 이 뜻에 대한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재산세 봅시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결정입니까? 신고입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결정이죠. 결정이니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999원 나왔어요. 이름으로써 이 세금액을 징수할 때는 고지서로서 징수한다는 겁니다. 고지서로서 징수함으로써 이제 고지서가 발부돼야 돼요. 이때 이 고지서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서 고지서 나가게 되면 등기 우편 요금은 아무리 가까운 지역을 하더라도 1960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1960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봉투를 또 구입해 가지고 봉투에다가 납세 의무자 전함 적어야죠. 그럼 봉투 구입하고 그리고 또 납세 의무자의 전함 적으면 잉크값 들어갑니다. 그럼 이 볼 때 이렇게 요 징수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요 세금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이리 되니까 이런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로 된 것이 바로 소액 징수 면제예요. 그럼 여기서 금액은 얼마 될까요? 2,000원 미만. 재산세에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입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밑에서 등록면허세 나오죠. 자, 등록면허세 제일 먼저 보는 건 그 세금의 세원부터 먼저 봅시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적어져 있겠죠. 그럼 적어졌으면 여기에서 세원에 대한 내용 아까 복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원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예요.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 때 세자 앞에가 등록이죠. 등록이니까 등록면허세의 세원은요 등록됩니다. 이 등록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을 때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만 묻혔다면 징수하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기부 을구니까 소유권 외겠죠. 소유권 외로서 저당권이랄지 그 내용들이 먹물 묻혔을 때 등록면허세로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랬으면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때 은행이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 라고 적어져요.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은 얼마다. 여기서 10억 합시다. 10억 이렇게 적어졌죠. 그럼 볼 때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묻혔으니까 여기에다가 요 적어진 요 금액에다가 세율 0.2%를 거합니다. 0.2% 거함으로써 등록면허세 세금이 나오면 요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돈을 빌려와 가지고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요 10억 금액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죠. 없애려면 이렇게 두 줄 끊으면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합니다. 징수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건당 6천으로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한 건당 6천으로서 징수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은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등록면허세 문제인데 거기에 쭉 가보니까 말소등기 방금 했던 것이 말소등기예요. 이 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쭉 가볼 때 변경등기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으로 가세요. 건당 6,000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등록면허세에서 세액 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 이 내용까지도 더불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 하겠으니까 면세점이 있을까요? 없겠죠. 또 소외 징수 면유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여튼 먹만 묻혔다면 징수한다. 등록이라는 단어 또 등기라는 단어가 등록면허세에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징수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 풀어드릴게요. 16회 때 나왔던 문제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어떨까요? 부동산 등기란 말이 있죠. 등기했으니까 뭘 묻혔잖아요. 징수해야죠. 얼마라요? 6,000원. 그럼 여기에 대한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16회 때 나왔으니까 작년에 29회 때 이 내용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전에 있는 문제 유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0년 전, 한 15년 전에 대한 내용의 기출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2번 봅시다. 2번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민호세 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맞죠? 2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연관 문제 갑시다. 연관 문제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한 경우 등록민호세 세액이 제로인 경우 등록민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이 볼 때에 여기에서 등록민호세 세액이 제로인 경우 이건 화장빨입니다. 화장빨이고 거기에서 설정 등기 말이 있죠. 등기 말이 있으니까 등록민호세 어떨까요? 과세된다. 되겠죠? 얼마나요? 6,000원으로. 그 이유로서 3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제4장 물납과 분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문제 잘 나온 쪽이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까지 들어있으니까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줄게요. 자, 먼저 물납부터 하겠습니다. 물납에 대한 이로서 세금의 납부에 대한 내용인데 세금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상으로서 물건 납부를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물납이에요. 물납은 물건 납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되고 있어요. 물론 상속세에서도 물납이 인정되는데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나 그 내용 공부하는 것이지 이 내용으로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는 것은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재산세가 지방세죠. 그럼 국세는요. 물납이 없다. 여기까지도 더불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물납이 있을까요? 국세니까 물납 없겠죠.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있을까요? 없어요. 국세니까 물납이 없어요. 이제 아는 것은 물납은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만 인정한다 라는 의미로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건을 갖춰줘야 물납이 됩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그 요약집 보시면 요건 돼 있죠. 요건이란 말과 조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였을 때 물납하는데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왜 관할구역 내 이 말이 붙었겠는가를 볼 때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시, 군, 구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시, 군, 구에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니까 여기서 말 붙은 것이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 조심하세요. 관할구역 내입니다. 관할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하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가 적당한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납세의무자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져요. 앞으로 당겨서 신청을 받아줘야 그 당겨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부동산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긴다 라는 의미로서 납부 기한 10일 전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에서는 10일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전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당연히 땡겨서 신청 받아줘야 부동산 관리 적당 의무를 지자체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부동산 가액은 물납할 때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은 기준일 시점의 시가에 의해져요. 물납할 때 시가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그러면 뭘로 공고할까요? 개별 공시지가. 그럼 이제 이 시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가 표준액의 의미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시가 밑에다가 적는 것은 옆에 적는 것은 시가 표준액의 의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은 기준일 시점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 나온다면 다 틀린 겁니다. 아까 납세무 성립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겠죠. 그 정한 날짜가 뭐였어요?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 나오면 틀리다는 거 구별하시면 돼요. 며칠일까요? 6월 1일. 만약에 연초 이런 말로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하였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D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D페이지에서 위에 동그라미 물납 허가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금 납부하였어도 납부한 것으로 본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서 부동산 납부하였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읽어보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동그라미 부동산이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했어요. 그랬으면 그때 허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관리 부적당하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점 보세요. 세 번째 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했어요. 변경 신청했으면 시장 군수의 입장으로서는요. 징수해야 되는 거니까 허가할 수가 있다 되겠죠. 허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이에요. 만약에 관할구역 밖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했으면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 아니니까 허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까지 살펴봤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문제 볼 때 1번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숫자는 맞죠? 숫자는 1천만 원 초과 맞았으나 세금이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있는 세금은요? 재산세만. 그러면 1번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없다. 이런 숫자에다가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번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밑에서 신청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틀렸죠? 관할구역 내로 가야죠. 그런 이유로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여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물납 신청이죠.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긴다. 전까지 신청. 맞죠? 그런 이유로서 3번 맞고요. 4번 재산세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12월 30일 현재의 시가다. 여기에서 시가는 맞아요. 그런데 날짜가 틀렸죠. 뭐랄까요? 기준일 6월 1일로 가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4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납 갑시다. 분납에 대한 이유로서는 뜻이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지방세에서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납이 없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할 때의 조건,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그 옆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일부 금액이라고 적으세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연결하면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볼 때 밑에 보시면 점 나오죠. 점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50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500만 원 납부합니다. 그리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심하실 점 아시겠죠? 뭘까요? 일부 금액이에요. 전부 아니에요. 일부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죠. 그러면서 50%니까 2분지 1.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2분지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4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서 2분지 1 금액인 700만 원을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2분지 1 7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세 분납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이 숫자가 500만 원 초과죠. 그때 물납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 숫자가 계속 혼동됩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니까 혼동이 없어요. 딱 2주일만 지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숫자가 물납이 1000만 원이니 아니면 분납이 1000만 원이니 이게 또 혼동스러워요. 그 혼동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숫자를 외워두시면 돼요. 숫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물 1000, 분 5, 양 1000 이렇게라도 일단은 외워두세요. 여기에서 물 1000이니까 물납은요 1000만 원 초과, 분 5, 분납은 500만 원 초과,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물납은 없죠. 물납 없으니까 이건요 분납이에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하게 숫자 구별할 수 있겠죠. 인연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은 있어요. 이게 이번에 개정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이유로서 작년에서는 500만 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50만 원 초과입니다. 그리고 250만 원 초과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요 똑같이 적어요. 일부 금액. 일부 금액 이렇게 적어 주면은 연결해 볼 때 일부 금액을 6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6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기간에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됐다면 그때는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아까 제가 양천 그랬죠. 1000만 원 초과, 물론 종합소득세도 10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라고 옆에다가 적으세요. 일부 금액, 1000만 원 초과 옆에다가 일부 금액 적고요. 연결한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현금 납부죠.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하는 것이니까 예정 신고일 때도 가능하고요. 또 확정 신고일 때도 가능합니다. 거의 2개월 내 옆에다가 또 적으세요. 가로하셔서 예정 신고, 중간점, 확정 신고, 분납 가능. 이렇게 적으세요. 예정 신고일 때도 분납 가능하고 확정 신고일 때도 분납 가능하다. 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이렇게 보죠.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나와요. 그 동그라미 1번으로 볼 때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 이 말은 양도소득세 분납이 1천만 원 초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를 의미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예정신고 납부기간 내에 1,000만 원 납부해요. 그리고 1,0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300만 원. 3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세액 금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확정신고 기간 내에 2분지 1인 2천만 원 납부케 하고 나머지 2분지 1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케 한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분납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납에 대한 내용은 현금 납부예요. 현금 납부니까 현금의 관리 적당 유무를 지자체가 국가가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납세의무자 신청은 납부기한 내까지 신청입니다. 하나 물납은 어떨까요? 납부기한부터 앞으로 땡깁니다. 이걸 구별하세요. 그래서 분납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칸에서 밑에 박스에서 첫 번째 점 분납은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하는데 신청은 납부일 전까지 나오죠. 거기서 납부일 전까지에다가 적으세요. 육고루 같은 말로서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 내 신청 물납은요. 앞으로 땡기죠. 저기에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분납은 현금 납부니까 현금 관리 적당 유무를 지자체가 국가가 알 필요가 없음으로써 통보 요건도 없습니다. 하나 물납은 어떨까요? 물납은 부동산 관리 적당 유무를 지자체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물납에 대한 일로서는 통보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통보 요건이 있다.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로서 풀어보죠. 뒷페이지에서 18쪽에서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전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문장 보니까 여기 문제 키는요. 분납이죠. 분납이니까 분오 나와야죠. 그러면 1,0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500만 원 초과. 이거 틀렸죠. 또 다시 뒤에서 전부를 분납? 아니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 2개 틀렸죠. 1번은 2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납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분납의 신청이죠. 신청에 대한 내용은 언제까지? 납부기한 네. 납부기한까지 맞죠? 2번 맞고요. 3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된다. 틀렸죠?
예정 신고도 가능, 확정 신고도 가능. 4번 갑시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가 있다로 볼 때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됐죠.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2분지 1 금액이니까 3,600만 원 나누기 2 하면은요 1,800원으로서 분납할 수 있다. 맞죠? 5번에서 납부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가능한 것. 이렇게 해놓으니까 답이 나야나야하고 손 들죠? 나야나야하고 손 안 듭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것은 뭐였어요? 재산세. 재산세가 답됩니다. 자, 여기서 세부적 내용으로서 볼 때 기업 종합소득세는 물납 없고 분납은 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없고 분납 있다. 취득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재산세는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다. 그리고 미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연관 문제. 물납, 분납, 옳은 것. 1번 물납 및 분납 신청할 지방세는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 받아야 된다. 틀렸죠? 여기에서 분납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맞겠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재산세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은 납부 개시일 현재 시가다. 틀렸어요. 납부 개시가 아니라 기준일.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겠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2번 틀렸고요. 3번 시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 맞죠? 이게 바로 뭘까요? 시가 표준액. 3번 답되고요. 4번에서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한 고지서에 같이 기록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물납이 없죠. 틀렸고요. 5번에서 국세 물납 적용 대상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틀렸죠? 물납이 없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중요에 대해서 당해 세목. 혹시 여러분들이 당해세 배운 적이 있죠? 어디서 배웠냐면 중개업법에서 당해세 배웠을 거예요. 그 당해세에 대한 내용은 약칭된 단어예요. 약칭된 단어로서 세세한 내용으로서 보면은요, 이 당해세란 말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당해세를 말합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당해 이것과 요것과 요거를 이제 합치게 되면 당해세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보고 당해세라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된 세금들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어떤 세금이냐면 보유세금이에요. 보유세금. 자, 보유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재산세, 재산세,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 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요 세 개에 대한 내용은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니까 저당권이시겠죠. 저당권, 전세권.
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 대한 내용이 바로 당해세입니다. 이제 알 것은요, 요 세 개의 세금, 여기에 대한 세금, 물론 있는 것은 뭐 또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상속세, 증여세도 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세법에서는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당해세, 그러면 세법 문제로서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보유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알고 이 세 개의 세금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연유로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문제 보세요. 문제 1번에서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문은 엄청나게 길었으나 내용 딱 하나죠.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 쫙 읽어보고요. 여러분들은요 거기서 포인트를 뺄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세법 문제 풀기는 참 편하게 풀어져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자, 내용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지문 길죠. 지문 길었으나 내용 딱 간결하죠. 취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럴까요? 보유세금이 우선해서 징수하죠. 그럼 보유 외의 세금은 우선 징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아니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알았습니다. 취득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맞죠? 뭐가 우선했습니까? 채권이 우선했잖아요. 그런 이유로서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재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자, 재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그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1쪽 갑니다. 21쪽에서 제1장 이제는 각기 세금마다로 갑니다. 세금마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로 가줄게요. 취득세 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